안녕하세요, 매실입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에 문예창작과 19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막학기에 다니고 있는데요. 보통 문창과라고 하면 실기를 봐서 들어가는지 모르는 분도 많고, 어떤 실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문창과에 가면 대체 내가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궁금한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봐 찍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닌 입장으로서 또 문창과 입시 준비를 해본 입장으로서 문창과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오늘 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창과는 어떻게 가나요? 학교마다 조금 세세하게 달라서 정확한 거는 이제 입시 요강을 조금 찾아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세요. 전체적인 대략적인 문창과 입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실기 전형, 수상자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요. 그 실기 전형은 제가 말씀드린 일반 실기, 제가 입학을 했다던 그 일반 실기, 그리고 수상자들만 쓸 수 있는 수상자 전형 실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는 일반 실기 전형하고 수상자 실기 전형이 나뉘어져 있어서 아예 경쟁률 자체가 달랐거든요. 제가 입학할 때 당시에 일반 실기 전형은 55대 1이었고요. 수상자 실기 전형은 5대 1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수상 실적이 있는 친구들도 좀 고민을 해요. 수상자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실기 전형으로 쓸 것인지. 왜냐면 일반 실기에는 은근히 조금 허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률에 비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 와서 써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5대 1이라지만 수상 실적이 있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고민을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수상 실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실기를 봤습니다. 자꾸 수상자 하는데 도대체 수상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4년제 대학 100일장이나 좀 쳐주는 큰 100일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산대학 문학상, 그리고 전태일 100일장, 뭐 세월 100일장 이런 좀 큼지막한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미술이나 그 음악하는 친구들처럼 문창과 준비하는 친구들도 모두 그 전국적으로 대회를 다 다니거든요. 제대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 실적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작은 지방 100일장이나 교내 100일장은 이 수상 실적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큰 대회들만 쳐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100일장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런 일정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면 엽서시 문학공모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요강이 쫙 이렇게 뜹니다. 일정까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일정을 다 캘린더에 적어 놨었어요. 어느 뭐 예심이 있으면 예심 마감일은 며칠이고 뭐 분량은 얼마고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 두셨다가 다 내셔야 됩니다. 원고를. 혹은 가서 직접 쓰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전국구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100일장을 했어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일반 입시와 똑같습니다. 그냥 학생부가 포함이 되고 또 내신 성적으로 가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기를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창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기대의 문창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숭실대랑 단국대 같은 경우는 정시는 실기지만 수시는 그냥 학생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기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제를 주고 9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산문하고 운문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산문으로 시험을 봤으니까 산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500자에서 2000자 정도의 짧은 소설을 써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운문은 말 그대로 그 시제에 맞춰서 시를 써내면 됩니다. 근데 산문은 보통 예전에는 제가 보기 1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시제가 단어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벽, 시계, 거울, 인형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단순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볼 때도 단국대학교에서는 음악이라고 나왔고요. 이런 좀 평이한 시제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본 이후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엄청 어려운 시제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문장이 나오는 건 기본이고 상황 자체를 제시해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 룸메이트가 아파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내 룸메이트가 로봇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룸메이트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짧은 소설을 완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주고 뭐 이러이러한 화자를 설정해서 시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시제가 어려워지고 구체적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이 뭐 예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학원 다니는 학생들, 과외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모두 완성본을 준비를 해 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서 그냥 변형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교수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 변형을 최대한 막고 니네가 와서 발상해서 써라 라는 취지로 점점 더 디테일하게 시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90분 내에 시제를 보고 글을 써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실기에서 중요한 건 완성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이 글을 기승전결에 맞추어서 완성도 있게 내가 서두에 썼던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글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내가 드러낸 소재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과외나 뭐 학원을 다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좀 사교육에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뭔가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입시할 때 뭔가 이런 선생님이 딱 있으면 많이 기대게 되잖아요, 그분께. 그래서 그런 멘탈 잡이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외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녔던 학원에서는 일단 학생이 많았으니까 합격작 같은 게 좀 많고요. 자료가 많고요. 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재밌게 입시를 했던 게 좋았어서 저는 계속 학원은 다녔던 것 같고요. 또 과외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는 너의 글이 별로야 라고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잘 케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 과외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과외 하는 동안 저는 그때는 김과외라는 어플이 없었거나 아니면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엽서시 문학공모라는 사이트에서 선생님을 구했고요. 그리고 또 두 분과 함께 수업을 했었는데 한 분은 엽서시에서 구했었고 마지막 함께한 한 분은 지인 추천으로 소개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생님과는 6개월 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동국대, 서울예대, 중앙대, 실기에 모두 한 번에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준비하는 기간은 길면 뭔가 실적, 수상 실적, 100일장 많이 나가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준비 기간이 짧다면 압축적으로 일반 실기에 몰빵해서 하는 것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학원과 과외를 받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고 또 혼자 쓰면 내 글에 잘못된 게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김과외 같은 어플도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지방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과외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대면으로 지방에 사는 친구들 많이 가르치고 있고 또 대면 수업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대면 수업으로도 하는데요. 되게 다들 글도 좋아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세 번째, 성적이 많이 포함이 되나요? 이건데요. 저 진짜 동기 중에 7등급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실기 전형은 성적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영은 돼요. 학생부가 30%나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거를 커버할 만큼 내 글이 너무 좋다, 내가 글 잘 썼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친구는 정말 글을 잘 쓰기도 하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30%였는데 내가 잘하는 과목 3개, 상위 3개만 산출이 되기 때문에 더 좋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너무 못하고 완전 수포자였고요. 국어랑 영어는 그래도 조금 하는 편이었는데 국어, 영어, 사탐 이렇게만 산출이 되니까 거의 1등급 후반 이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산출을 할 때. 아니면 2등급? 2등급?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정도로 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을 좋아하는 사람만 갈 수 있나요? 인데요. 요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글을 좋아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 쓰면 학교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와서가 문제예요. 계속 글 쓰고 읽고 이런 수업들만 계속 들어야 되는데 내가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 글 읽는 것도 싫고 쓰는 것도 싫은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창과 입시를 택했고 그렇게 대학에 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되게 힘들 거예요. 정말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그걸 자기가 즐기지 못한다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저는 문창과가 너무 오고 싶어서 준비를 해서 온 사람이고 원래 글 읽고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와서 얻는 것도 너무 많았고 1학년 때는 정말 이 학교에 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업을 재밌게 들었어요. 물론 학교 다니는 걸 싫어했고 귀찮았고 수업도 싫었고 시험 보는 것도 싫었고 시험을 심지어 잘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 수업을 들을 때만큼은 너무 좋았고 즐거웠고 교수님들을 정말 존경했고 같이 듣는 학우분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좋아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글을 좋아해야 견디기 수월하다. 이건 어느 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문창과에서는 뭘 배우냐면요. 기본적인 작법 이론도 당연히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 수업을 20명 내외로 이렇게 제한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그 20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합평 수업을 합니다. 합평 수업을 하면 말 그대로 그날의 합평자 작품을 미리 읽어와서 피드백을 준비를 하고요. 합평자가 딱 가운데에 앉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한 피드백을 그 합평자한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먼저 칭찬으로 좀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았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걸 좀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 작품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초고를 내서 합평을 받는 거고 기말고사는 퇴고를 그 피드백, 교수님과 학우들의 피드백을 취합을 해서 내가 퇴고를 해서 퇴고본을 내는 게 기말고사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합평을 받는 게 되게 떨리고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물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긴 한데 자아와 내 작품이 분리가 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내 작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 좀 안 좋다, 이거 좀 별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너무 기분도 나쁘고, 왜냐면 내가 열심히 쓴 작품이니까요. 당연히 기분도 나쁘고 슬프고 좀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좀 고맙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잡아내주는 학우들이 고맙죠. 그다음에 문창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장점은요, 교수님들을 덕질할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다 막 교수님이에요. 강사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 교수님 성함을 보고 창작 수업은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딱 하면은 학생들이 교수님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사인을 받아요. 작가님 사인을 받아요. 그러면 어느 출판회나 작가 사인회 같은 데에 가는 것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진심으로 응원하는 메시지도 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글을 좋아한다면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글 쓰는 친구들이 옆에 함께하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요. 처음에는 글은 혼자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글은 결국 혼자 완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등단을 해서 작가가 된다고 해도 출판사에서 뭐 편집자와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계속 퇴고를 할 거고 또 독자들에게도 피드백을 계속 받을 텐데 글을 혼자 쓴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건 분명히 나지만 그 글을 완성하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창과에서 그걸 미리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고요. 또 만약에 내가 정말 투고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문창과에서 좀 전문적으로 글을 배우고 투고를 할 때 덜 막막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거의 뭐 투고에 생각이 없어서 안 하고 있지만 저학년 때는 투고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듣고 다시 퇴고를 하니까 좀 덜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요. 모두가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문창과 가면 너 뭐 하고 살래?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는 해요. 또 새로운 길을 탐색할 때 막막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그러면 정말 문창과에 온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경쟁률도 나름 높거든요. 제가 들어갈 땐 55대 1이었고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한 70대 1까지도 갔다고 들었는데 경쟁률도 나름 높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뭐 대회도 많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창과는 졸업하면 뭐 하나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로 합쳐졌어요. 동국대는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로 합쳐져서 원래는 예대에 있던 문창과가 국문과랑 합쳐지면서 문과대 소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국문과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국문과 수업도 잘 맞아서 지금은 국문, 문창 이렇게 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등단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있고 또 대학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방송작가 꿈꿔서 방송작가 아카데미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복전을 많이 합니다. 경영학과,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심판과 그리고 뭐 광고 홍보학과 그리고 정말 특이한 친구들은 통계나 AI 뭐 이쪽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복전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기업 준비하는 친구들,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 되게 다양해서요. 뭔가 문창과라고 해서 뭐 취업 준비에 되게 특이한 건 없고 다만 취업에 뜻이 없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다, 옆에. 그냥 나 등단할 거야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문창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나름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백일장이나 실기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글을 써야 뽑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